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상속세 신고 실전 케이스 첫 번째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상속세 신고 실전 케이스 두 번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제가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요. 지금 거의 3주 연속으로 일요일에 상속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보통 배우자분이 계시고 또 자녀분들이 있는데요. 자녀분들도 다들 직장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 상담하려면 늦은 시간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평일 늦은 시간에는 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일요일 날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일요일도 출근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상속세 상담 초기부터 모든 가족들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떤 세무 리스크가 있는지 모든 가족들이 좀 공유를 해야지 가족 간의 상속 재산에 대한 또는 상속세 신고에 대한 갈등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일요일이지만 나와서 상속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케이스는 한 2년 전에 상속세 신고를 했던 케이스고요. 케이스 2 제목이 추정 상속 재산을 완벽하게 소명하여 추징 없이 상속세를 2억 원가량 절세한 케이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제가 했던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중에 특히 기억이 좀 많이 나는 케이스라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먼저 상속 재산 가액은 19억 9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한 분이 있었어요. 상속인은 2명이시죠. 그래서 최초 신고 세액이 약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해서 1억 9천으로 신고했는데, 이 신고를 하기 전에 이 자녀분이 굉장히 여러 곳에 상속세 상담을 받고 오셨었어요. 한번 찾게 된 경위 한번 보시죠. 과거에 크게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김 사장님이 바로 자녀분이세요.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 돌아가신 부친의 상속조사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줄 세무사를 찾기 위해 여러 곳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상속세 신고는 사실 많은 세무사들이 비슷비슷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는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저희 상속세 신고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잘 대응했다는 지인의 추천으로 텍스케어를 방문했던 사례입니다. 김 사장님의 이때 주요 고민은 두 개였습니다. 한 5년 안쪽이었어요. 부동산을 파시고 피상속인이, 즉 부친이 현금으로 인출했던 금액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바로 추정 상속 재산에 걸릴 수 있는 거였죠. 1년 내 2억, 그 다음에 2년 내 5억에 대해서 인출금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간의, 즉 부부죠. 아버님과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간의 이체 내역에 대한 상속세 조사 위험이 또 있었어요. 한쪽이 돈을 벌고 한쪽이 보내준 돈을 생활비로 하여 생활을 한다면 생활비 이체이기 때문에 상속세와는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체를 하였고, 소득이 없는 그 배우자가 그 돈을 이용해서 금융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증여세 대상이 되고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상속세 신고할 때 증여로 발견이 돼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포인트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인출을 했어요. 그리고서 상속세 낼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한테 생활비 외에도 과도한 금액을 모두 이체한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재산이 없어, 상속세는 낼 게 없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부간의 이체를 활용하여 상속세에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재산은 10년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오셨던 게 아마 상속세로만 4번째 상담이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상속세 상담도 여러 곳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2군데, 3군데 정도는 상속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속세를 많이 하시는 세무사님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서 한 두세 군데는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일반 세무사는 놓치기 쉬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는데요. 우선 피상속인 아버님의 취미, 활동 반경, 주변 상황 등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서 세무조사 대응에 필요한 기초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왜냐? 자금을 인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썼을까는 사실 아버님이 가장 잘 아세요. 물론 배우자이신 어머님이 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머님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디다 그 현금을 인출해서 썼는지는. 그래서 최대한 아버님 지인들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여 인출한 돈을 어디 썼는지 스토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녀인 김 사장에게 금융자료를 전부 엑셀로 받았습니다. 엑셀로 받아서 지출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우자의 소득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내에 부동산 매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매도 자금을 과연 인출하여 어디에 썼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대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계속 핵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피상속인의 과거 부동산 매각 한 건에 대해서 매각 후 자금 흐름을 일자별로 정리하였고요. 자금 거래 내역마다 모두 꼬리표를 달아놓은 다음에 저희가 어느 쪽으로 사용했는지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 부동산 취득 후 차액분에 대해서 현금을 인출했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채무를 어떻게 상환하였고 세금과 공과금, 또 신규 아파트 취득 부대 비용, 또 생활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근거 서류와 함께 저희가 5년치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불안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확신을 갖고 했던 것은 배우자나 자녀분이 부동산 매각 자금 인출한 거에 대해서 받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저희는 끝까지 추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전 증여재산으로 포함되어 수 있는 그 부부간의 계좌 이체 금액에 대해서 선입 선출법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돈이 먼저 나갔다는 그런 가정을 한 다음에 이 돈으로 보증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상환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 역시도 일자별로 정리를 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병원 비용하고 간병인에게 지급했던 거, 그 다음에 아버님이 오랫동안 좀 편찮으셨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에게 지급한 것까지 그분들의 신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그분들에게 지급했던 것을 저희가 증명하고 국세청에 소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자별로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증명을 해서 세무조사 때는 오히려 세무공무원들에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했던 세무조사였는데요. 부부간의 이런 이체 내역이 실질적으로 전체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았음을 저희가 주장하였고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출금에 대한 사용처, 즉 부동산 매도 자금을 인출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80% 이상 저희가 소명을 하였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2억까지는 소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80% 이상 소명을 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최종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세금이 2억 정도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였고 세무조사 때도 잘 설명을 해서 결국은 2억 원 추징 없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현재 돌아가시는 시점에 재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나 상속세 세무조사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보고 만약에 미리 상속재산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라면 그 부분들을 모두 파악하여 상속세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최근 10년 동안의 부모님들의 통장 내역을 미리 좀
다운받아서 미리 분석하는 것도 차후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절세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앞으로도 또 좋은 실전 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